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경찰 경행특제 일반 경찰 공채에는 행정법이 오고요. 경찰 행정학과 출신들 경행특제에는 행정법이 있는데 원래 어려운데 14년은 좀 쉽습니다. 14년 봅시다. 첫 번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법, 그죠? 불문법 중에 조리법이고, 비평신점, 목동부실사, 그 중에 신뢰보원칙. 신뢰보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 법률적합성 원칙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섞었습니다. 이쪽에서. 신뢰보원칙. 첫 번째, 적용 요건이 있고, 적용 요건은 선보 처인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처리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 반하는 후행처분.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신뢰이익이 인정이 되겠죠. 신뢰이익,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뢰이익이 인정이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들어가시고 신뢰보호칙의 한계 들어가죠. 신뢰보호칙의 한계가 갖고 공익하고 사익하고 비경량을 들어가게 되는데 공익 다음에 사익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사익 부분이 요게 이제 신뢰이익이 되는 거죠. 얘가 신뢰이익입니다. 신뢰이익.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익,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공익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적합성 원칙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적합성 원칙 하나 깔아 놓으시고, 법률적합성, 이렇게 깔고, 그 다음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 하나 잡히는 게, 요거를 따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제3자 이익, 이렇게 이 친구가 추가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신뢰 이익이라는 것은 이게 법적 안정성이죠.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 원칙에서 찾잖아. 법적 안정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법률적 합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이렇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냐. 여기서 이제 학설이 대립을 하죠. 학설이 법률적 합성 우위설이 있고 양자동이설, 즉 이익교량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합성 우위설, 우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교량설, 뭐 양자동이설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익경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통설판례는요. 통설판례는 이익교량설 입장이죠. 이게 판례 입장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률적 합성이 우위다. 그렇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걸 만약에 우위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친구의 우위를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신뢰보원칙은 그냥 집에 가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법률적 합성의 희생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다수 있기 때문에 신뢰보원칙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얘들은 헌법상 동위의 원칙이에요. 헌법상 동위의 원칙,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인정되는 법치주의의 내용이라고 했고요. 신뢰보호 원칙에서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이익과 지금 이 신뢰이익, 제3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지금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제3자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이 형량의 대상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느냐. 먼저 이거를 전제를 깔아놓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게 포함되는 거가 알고 있다. 그래, 알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둘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얘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얘하고 하면 얘가 이기냐? 아니, 서로 교량하는 거다. 그럼 얘하고 하면 얘가 이기냐? 아니, 교량하는 거다. 그래서 이익교량설입니다. 이익교량설.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그 직무의 특성 및 개정, 왜 자꾸 이렇게 전이라고 그러지? 개정인데 이게 우리말로 개정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 및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평등원칙이라는 것은요, 비평신저, 목동, 부실사에서 평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으면 차별하는 게 부합하는 거고요.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으면 차별 안 하는 게 부합하는 것이죠. 합리적 차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경찰 공무원인데요. 예, 나부랭이였습니다. 나부랭이. 예, 그러니까 9급이죠. 9급. 예. 아, 여러분들 나부랭이가 그렇구나. 나부랭이가 되시는 거구나. 네, 네, 그러세요. 예. 나부랭이 어디까지야? 1병까지. 그치? 예, 상병부터는 상등병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진짜 나부랭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얘가 지나가는 이제 그 음주운전, 예, 그걸 이제 하면서 음주 측정을 하면서 말해요. 너 음주운전 했네? 이런 거야. 아,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으면 딱지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멍청한 새끼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예. 면허증 달라고 해놓고 면허증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10,000원 달라고 했어요. 이 새끼 10,000원 없나? 예. 없었나 봐요. 하여튼 10,000원이 없었나 봐. 뭐 없을 수도 있지, 사람이. 10,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을 꽂아서 달라고 했어요. 예, 꽂아달라고 하고 옆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거 찌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협박까지 했어요. 그러면 10,000원 받고 파면당했어요. 10,000원 받고 파면당했고 그거는 재량의 하자가 없다. 이게 결론이. 그런 놈은 개정의 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이놈이 얼마나 의도적인 것인가, 뭐 얼마 받았는지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 개정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걸 봐야 되겠죠. 네. 공무원 시험을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공부하는데 1억을 써가고 합격한다면 10,000원에 잘린다. 예, 그건 정말 얼척 없는 일이십니다. 그렇죠? 예, 평등어치게 반하지 않다. 그러니까 10,000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걸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거하고 내놔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내놔가 예, 이명박 선배님 예, 삥 엄청 뜯었다죠. 어제 보니까 동네 양아치인가? 그렇죠? 예, 동네 양아치. 그런 형님들 예전에 많이 계셨죠. 동네에서 골목 지키는 형님들. 그죠? 지나가고 있으면 푹 나와서, 야, 100원만. 진짜 100원만 원 가져가요. 예. 100원만 해갖고 모아갖고 재벌이 되셨을 겁니다. 네, 내가 요만할 때, 국민학생 때, 예, 항상 그 골목을 지날 수밖에 없어서 항상 잡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지랑 이제 크기가 비슷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말을 안 걸더라고. 난 또 100원 주려고 했거든. 원래 드려야 되는 시간인 줄 알고 100원요. 이러더니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100원 자체가 비겁했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지. 신뢰부 원칙에서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면 공적인 견해 표명 후에 그 전제가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 사정 변경 법령 개정이죠.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신뢰 보호를 해줘야 되는 식의 구속력,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 공적 견해 표명, 판례는 뭐라 그래? 선행 조치를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죠. 얘를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 차이가 크죠? 이렇게 비교하면 선행 조치는 모든 일체 행정작용, 얘는 개별적 언동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별적 언동 이쪽이 훨씬 더 넓죠. 학설은 더 넓게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판례는 엄격하게.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의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대표 선수가 국가대표 한 명 있죠. 국가대표가 확약이잖아. 확약이니까 대입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입하고 판례도 이거였어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의 대표 선수는 국가대표는 확약이니까 확약 집어넣으면 확약은 사정 변경 있으면 자동 실효잖아요. 자동 실효. 별도의 철회 처분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별도의 철회 처분을 요하지 않고 자동 실효가 되니까 네 놈은 처분이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죠. 네가 처분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라면 너는 스스로 죽을 때 철회 처분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처분은 취소를 해야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가 사정 변경 있으면 그냥 실효돼 버리거든. 실효돼 버리니까 처분으로서의 자격을 못 갖추고 있죠. 운동 좀 더 하고 와 이런 거지. 그 다음에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동그라미 뭐야 이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이것도 계속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동형 몰고상 엄청 어려운 건 막 풀어주다가 지금 이게 이제 문제 딱 보면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 없으면 학설에 의함이에요. 알겠어요? 없으면 학설에 의함. 항상 괄호 있는지 봐야 됩니다. 괄호. 서로 학설하고 판례하고 입장 다른 게 많이 있잖아. 그렇죠? 저거 없으면 학설 따라가고 있으면 이게 없으면 뭐 여기서 판례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판례 얘기하고 싶을 때.
학교 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 농산물 사용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전라북도 사건이죠. 조례는 거의 대부분 전라북도예요. 그래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고 하죠. 가트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헌법 제6조 1항 바로 떠오르고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어떤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죠. 국내법. 그리고 이제 판례는 그 국내법은 법률 또는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법규명령으로 보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조례보단 위잖아. 조례보다는 자치법규보다는 국가기관이 제정한 명령이 훨씬 더 위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 위반은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 기업하고 관계해서 내국민 대우 원칙이잖아. 내국민을 우대하겠다는 거예요. 내국민 우대 원칙은 가트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으로 위법한 조례. 위법한 조례인데 조례는 처분이 아니니까 공정력 없고 바로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렇죠.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책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게 되면 반국가 단체잖아. 거기까지가 우리 영토잖아. 그렇죠? 이건 서로 너무 건방 떠는 건데, 그렇죠? 이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해석은 좀 그렇긴 한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게 만약 진짜 조약이면, 헌법에 의해 체결된 국가 간 조약의 문제라고 본다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뭐예요?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는 신사협정이지 조약으로서의 어떤 효력,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서로 협력하면 되지. 그쵸? 뭐 이제 다 돼가고요. 불문법원으로서 관습법과 조리법 등이 있다. 이거죠. 판례는 뭐 우리는 법이 아니죠. 불문법원 그러면 뭐 판례법원도 뭐 포함될 수 있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 대륙법계 따라가기 때문에 판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원심 판결 고등법원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유사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고 관습법하고 조리법까지는 인정이 되죠.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문법이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문법이 원칙이요 불문법이 예외다.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불문법으로 보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불문법은 보충적인 효력만 있는 것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닙니다. 성문법이 있는 영역에도 막 신뢰보원칙 밀어 넣잖아요. 그렇죠? 없는 영역에 불문법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보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불문법이 온전히 보충적인 역할만 하냐? 그건 아니고 독자적인 역할도 합니다. 독자적인 역할도.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요거 좀 주목해 보라고 했죠. 요거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부분을 이거의 실정법상 근거로 잡기도 합니다. 이거 이익교량설 여기 또 포함되잖아요. 이거 이익교량설. 그래서 이익교량설의 근거 또는 제3자 이익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 양쪽 다 잡아요. 법률 적합성 우위설이 아니라 이익교량설, 양자동의설이 맞다라는 실정법상 근거를 행정절차법 4조 2항에서 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공익, 이쪽에 이 신뢰이익의 반대편 법익으로서 제3자의 이익을 포함시키는 또한 실정법상 근거를 행정절차법 4조 2항에서 찾기도 합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해석이고요. 얘는 뭐예요? 행정절차법 4조 2항입니다. 그 다음 또 저게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뢰보원칙이나 자기구속원칙 그리고 행정선례법의 근거라고 하는 게 국세기본법 18조 3항하고 이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가 커피 뽑아놓고 안 가져오더라고요.
행정절차법 4조 2항하고 두 개를 찾잖아. 국세기본법 18조 3항, 행정절차법 4조 2항 두 개를 찾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국세기본법 18조 3항엔 저건 없어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저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얘네가 쌍둥이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비교하면서 국세기본법에도 18조 3항에 저거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있는데 거긴 없어요. 여기에만 있습니다. 4조 2항에만. 법률상 이익 내지 공권을 지금은 법률상 이익은 다 공권이라고 봐요. 여기다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팔레스타일이란 말이죠. 팔레스타일. 팔레스타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법률상 이익. 우리가 원고적 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원고적 격 12조 1문 그걸로 보시면요. 법률상 이익. 처분 등의 취소를 가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의 해석 방식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게 맞아요. 법률상 이익은 무엇이고 있는은 무엇이고 자는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고 1번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는 이익, 적법성 보장설 중에서 법률상 보호이익설 이게 맞다. 2번 있는 들어가고요. 여기서 나오는 건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공법상 권리죠. 법률상 보호이익 이렇게 가고요. 이 법률이 실체법이니까 권리고 공법이니까 공권이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 있는 요건 이제 계직구지 일간추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계직구의 일간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의 태양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이고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이익의 침해 태양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이게 맞는 거지 이거다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같은 경우 놈자자를 썼으니까 이건 뭐예요? 실체법상 사람이어야 된다. 실체법상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돼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돼야 된다. 당사자 능력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법률상 이익 안에다가 퐁당 이렇게 들어가요. 판례는 막 썩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래갖고 지금 보시게 되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이건 법률상 이익이에요. 이건 법률상 이익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직구 일간추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 구체 이건 있는이에요. 있는인데 얘들은 이렇게 막 썼고요. 관련 법률까지 고려해서 법률상 이익을 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는요. 법률상 보호 이익에서 계직구 일간추 이 법률하고 보호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양적 범위의 확대, 공권의 확대, 질적 범위의 확대, 이거는 공권의 확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보호규범 이론. 그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얘는 목적론적 해석. 이러면 편하시라고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근거 법규에서 확대해서 대법원은 관계법규까지 헌법재판소는 확대해서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근거법규 말고 관련 법규 지금 포함시킨 겁니다. 관련 법규 저게 바로 이제 관계법규의 절차법규, 관련법규 두 개가 포함되는 거고 관련 법규는 관련 처분의 근거법규예요. 법률상 이익을 논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특허. 그죠? 매립권자에게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소유권을 설정합니다. 특허고 농지기량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죠. 밖의 주민. 환경영향평가법은 원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인데 그 안에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죠. 실체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는데 어디까지요?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까지죠. 밖에 하면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원고적격이 얘들의 사이까지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처분 전과 비교해가지고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하면
입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거야. 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종전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밖에 거주하고 있는데 변경된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소송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확인을 구할 이익에는 종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포함된다, 확인의 이익이 포함된다라고 봤었고, 지금 필요 없다고 봐서 저 확인을 구할 이익은 이제 우리가 버리는 변수고, 뭐만 남는다? 법률상 이익만 남는다. 저건 12조랑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거는 이제 주의적 청구 소송으로 이 무효확인 소송 방어 소송을 제3자 방어 소송이죠. 3유형 걸어놓고, 그다음에 예비적 청구로 저 이제 처분들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다 거부당해서 거부처분 취소이라는 4유형 예비적 청구를 병합해가지고 예비적 병합을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 보호되는 이익이 맞다.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좀 알기 힘들죠. 이걸 어떻게 다 알아, 사람이. 그치?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면적 제한 규정이 있었어요. 면적 제한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안에다가 연탄공장 건축 허가를 해줄 때는 그 연탄공장의 면적이 여기까지만 된다라는 제한 규정이 있었거든. 그러면 그 면적 제한 규정을 저 도시계획법에다가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야. 그건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죠. 해석될 수 있다. 이거죠.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 이게 이제 대놓고 경업자 소송은 아니죠. 살짝 한 바퀴 돌리는 방식이죠.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금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거 옛날 법이고요. 신규 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인가처분, 물론 가항상 인가인데 그 해당 노선에 기존 업자가 있었던 거예요. 기존 업자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경업자 소송이죠. 기존 업자가 받았던 게 특허냐 허가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특허면 침해당하는 영업상 이익은 권리 침해가 맞고, 허가면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인데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거리과당 방치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거리 제한 규정은 과당 경쟁에 따른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거리과당 방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우선 특허고요. 버스면은 우선 특허고요. 근데 지금 이게 노선을 연장하다가 이 기존 업자 내 쪽의 노선하고 겹쳐버리는 거야. 겹쳐버리면 어쨌든 경업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니까 경업자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쉬워? 다음은 행정규칙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은 법률의 법적인 근거를 요하는 것이다. 이 근거, 법률요 원칙 얘기할 때, 이렇게 실력 원칙이 오래 있냐? 이 법률요 얘기할 때요. 얘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결국 뭐예요? 얘들은 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법률의 위임,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상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이 위임하고 근거하고 이걸 막 혼용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이잖아. 행정입법이면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거라고 말을 해도 결국은 같은 말이고, 이건 법률요보 얘기하는 것이다. 법률요보. 그럼 행정규칙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법의 위임이 필요한 거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요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수권 없어도 되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죠? 법규명령은 내부적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 다 있는 걸 말하는 거고,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니까 내부적 구속력만 있고 외부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우리가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외부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행정규칙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수용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렇게 그냥 대놓고 행정규칙 그래버리게 되면 대놓고 행정규칙이면 행규예요. 행규. 그렇죠?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예, 저게 처분되는 경우는 뭐 사실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법규행규가 있고 그 다음에 행규법규가 있고 법규행규가 있고 그 다음에 행규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행규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규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행규가 있죠. 행규 이렇게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을 때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갔을 때 얘네들 중에서 그래도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죠? 기초체력이라도 자질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1번하고 3번이죠. 1번하고 3번. 1번하고 3번은 내용이 실질이 법규명령이에요. 그죠? 실질이 법규명령이니까 얘네들은요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요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얘네들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일로 와봐. 이렇게 했을 때 이노마가 우선 얘네들 다 법규성 인정되죠? 법규성? 판례에 따르게 되면 여기까지 인정되죠. 여기까지. 법규명령식 법규명령 당연히 법규명령이고요.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은 시행령 가능하죠. 시행령은 법규명령이고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그 자체로서는 법규명령이 아니고요. 이게 위임이 있어가지고 구체적 위임을 매개로 해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면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이고요. 얘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라고 해서 법규명령 아니라고 보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이를 올리고 있는 중이죠.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전체 다 법규명령 인정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 그러면 지금 뭐 3개만 법규명령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 내용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권리 의무를 어떻게 규율하냐 간접적으로 규율해 권리 의무를 어떻게 규율하냐 직접적으로 규율해 권리 의무를 어떻게 규율하냐 아예 변동시켜 버리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친구가 얘가 전형적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온 친구가 얘가 집행적 법규명령이 되고 여기서 나온 친구가 얘가 처분적 법규명령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최근 판례는 어디까지 인정해? 협의설은 얘만 인정하는 거고 중간설은 얘까지 인정하고 광의설은 모두 다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 판례는 한미약품이나 한국릴리제약 주식회사 사건까지 생각하면 요까지 인정하는 거라면 중간설. 예, 그러면 얘들은 처분이다 이렇게 가죠. 얘들은 처분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 2, 3, 4 중에 4번이에요. 4번이기 때문에 아예 내용 자체가 사무처리 기준이니까 처분으로 연결될 여지 전혀 없음.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교, 고시, 통첩, 지침, 일일, 명령 하여튼 이건 뭐 형식 없죠. 형식 없습니다. 막 던지면 되죠. 다음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법률에서 기하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기하오가 국적법 얘기하는 거겠죠. 국적법상 법무부 장관 이 친구가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귀하허가는 뭐예요? 권리관계 설정, 신분 설정행위죠. 신분 설정행위. 공무원 임명, 귀하허가, 국공립학교 입학허가 결정 이런 식의 신분 설정행위 우리 부관에서도 많이 다루던 것들. 신분 설정행위는 권리관계를 설정하니까 얘는 특허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이죠. 재량이고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이거 이름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죠? 그린벨트. 여기서 개발 행위는 제한되겠죠. 개발 행위의 대표 선수는 건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또는 예외적 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은 예외적 허가라는 표현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예외적 허가는 다 재량입니다. 재량. 이유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건데,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청이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독자적 결론, 이게 바로 뭐야? 대체 판단 방식이죠. 대체 판단 방식. 이 이름으로 아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 판단 방식. 대체 판단 방식이라는 것은 기속행위는 효과 부분이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원이 행정부의 행동이 제대로 된 건지를 안 보고 그 법을 이 사건에 스스로 적용시켜 본 후 도출된 결론과 그 다음에 행정청의 결론이 같지 아니하면 전부 죄다 위법 처리해버리는 게, 그런 게 대체 판단 방식이죠. 근데 재량행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부의 아예 고유한 판단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나용명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속행위입니다. 얘는 기속행위.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법원이 아주 적극적인 심사를 합니다. 적극적인 심사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소극적인 심사로서 재량의 한계를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넘어왔는지. 그냥 뭐 이렇게 짝꿍하고 이렇게 가라고 나서 이렇게 넘어왔다 내 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기속행위는 뭐야? 다 내놔, 이런 느낌이죠. 대체 판단 방식, 적극적 심사, 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 심사, 소극적 심사, 그 차이고. 보통 요거 거꾸로 해갖고 질문하죠. 거꾸로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의 채용 시험 또는 경찰 간부 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라고 규정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경찰 공무원 임용령은 뭐예요? 얘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입니다. 1항은 그 수권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서 단순히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하하. 우선 보세요. 대통령령이니까 형식은 법규명령이죠.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내용이. 이런 짓 하면 너 시험 떨어지는 거야? 5년간 너 시험 응시 못하는 거야? 이건 처분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겁니까? 권리 의무를 정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응시 못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쵸? 이건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해당한다? 법규. 그 다음에 내용만 딱 봐도 재량준칙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재량권 행사의 기준입니까? 그쵸? 이거는 그냥 권리 의무 정하는 법규적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준칙이라는 말 자체가 애당초 성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한 번 더 들어가면 재량규칙은 행정규칙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거 법규니까 또 이건 법규명령이라는 점에서 봐도 또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우리 학생들이 뭐 그러지는 않을 텐데 시험장 가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지난주 토요일날 5급 애들 1차 시험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러와서 술 한잔 사달라고 와갖고 애들이랑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는데 뭐 정말 아깝게 안 될 것 같은 학생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애들 너무 많다고. 많이 있습니다. 병이죠. 정신병입니다. 병인데 여러 명 봤다는 거예요. 와갖고 고등학교 이런 데서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그 서랍에 애들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실 안에 CC가 없는 거야. 없는데 들어와갖고는 뭘 하냐면 지 시험 보는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 안에 있는 책을 가져가고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버리는 것까지는 용인해. 용인하는데 걔가 그래서 그 버린 거를 다시 다 시험 끝나고 주워 담아서 그 자리에 갖다 넣어줬대. 근데 이게 완전히 복원이 안 되는 게 버릴 때 그걸 찢어서 버린대. 자기 시험 보겠다고 찢어서 버리고 기분 좋아 이러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5급 공채 이것도 공무원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공무원은 면접도 중요하지만 정신감정이 더 중요하다. 정신감정이 진짜 중요해요. 또라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데 또라이 엄청 많습니다. 뭐 혓바닥부터 하나씩 뽑아서 이정
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에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 내에서 생활할 생각이 없으면 어디냐, 일본, 뭐 중국 이런 데 가서 살면 돼요. 그렇게 가면 살면 되지. 왜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죠? 용납이 안 되는 정신 감정과 그리고 감정 중 걸릴 경우 공무원이라는 악의적 시도를 하였기에 사형, 뭐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공무원, 그런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면 뭐 다 애기들 걸 왜 찢어? 애기들 걸. 그럼 내가 보면 뭐 피땡인데 그러면 내가 가서 좀 찢어줘야. 나는 입을 찢어주고 싶습니다. 입을. 그리고 또 왜 또 우리 애들한테 피해를 줘?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갖고. 정말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들. 행정행위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부관.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때로부터 부담부 행정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뭐야? 주된 행정의 효력이 의존된다는 뜻이죠. 부관의 성취 여부에 의존된다. 그게 아니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지. 부담이나 철회권 유보와 같은 경우에는 기한 조건은 부관의 성취에 주대행정의 효력에 의존되고 부담하고 철회권 유보는 의존이 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소멸하려면 둘 다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형식상 부관부 행위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하면서 내용상 일부, 즉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정말 부진정스럽죠. 진정이 느껴집니까 저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진정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가리지널 얘기하는 건데 저건 정말 진정이 느껴지지 않죠. 이건 사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진정 일부 취소하고 부진정 일부 취소 이렇게 있죠. 의무행송은 그냥 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한 전체 취소과 그 다음 부관 삭제 신청에 대한 거부가 나오면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은 일부 취소 소송 했을 때 이건 뭐하러 제기하는 거냐? 도대체 목적. 소송의 대상은 뭔데? 대상. 자, 본안에서는 뭐 보니? 뭐에 위법을 봐?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하는데? 이거 비교해보면 답이 그대로 바로 나오죠. 첫 번째, 진정 일부 취소음 같은 경우에는 부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부관이 위법하게 되면 부관을 독립해서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부진정 일부 취소는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해서 부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관이 위법하게 되면은 그럼 부관만 취소하는 게 바로 부진정 일부 취소이고, 전체 취소는 부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부관부 행정 전체가 위법하면 부관부 행정 전체를 취소하는 거고, 거부처분 취소는 부관 삭제, 부관 없는 주된 행정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가 되면 그 부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면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부진정 일부 취소 이게 부관부 행정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들어가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진정 일부 취소.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 부과는 어떻게 부과하는 거야? 부과는 재량행위에서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이는 거잖아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이니까 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협약,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공법상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공법상 계약으로 맺었다가 또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관으로 붙이는 건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협약을 맺고 해도 되고 안 맺고 해도 되고,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거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같은 규정, 그런 게 없으면 재량행위에다가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관을 자유로이 붙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이. 7번. 다음은 허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붙었다는 얘기지. 기한, 그죠? 예. 기한을 주겠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다. 예, 상실 얘기를 했으니까 상실의 시대. 시기가 아니고 종기다라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고, 종기는 일반적으로 그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우선 맞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종기,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거죠.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얘는요, 예, 적정한 기간일 때죠. 얘는 적정한 기간일 때, 적정 기간을 보장했을 때 부당하게 짧으면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주대행정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부관의 존속기간, 부관의 존속기간은 주대행정행위의 갱신기간이죠. 얘는 주된 행정행위의 갱신기간이 되죠. 갱신기간으로 볼 수 있다.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제는 지금 갱신기간이라는 전제를 깔고,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신청이 연장 신청, 기간 내에 연장 신청, 이게 바로 갱신을 해주겠다라는 이건 약속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속인데 이게 약속의 조건이죠. 약속의 조건.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네, 아무 데나 막 연장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고, 만일 그러한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 안에 연장을 신청 안 하고 이미 만료돼 버리고, 그러면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럴 때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갱신 기간이 다시 존속 기간으로 원복되는 거예요. 원복. 알겠어요? 조건을 못 갖췄으니까, 조건을 못 갖추면 갱신 기간으로서 짧은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존속 기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면 효력 상실. 허가 신청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허가 기준을 정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예,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 얘기는 신법, 이거죠. 신법. 신청이잖아요. 신청. 처분이 나온 게 아니죠. 신청 있고 처분 나오기 중간에 법령 개정이 됐다. 신청 시와 처분 시, 신청 시에는 구법, 처분 시에는 신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법률관계가 어디서 완성되냐? 처분 나와야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시에는 법률관계 완성이 안 됐었다. 안 됐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소급 적용을 시켜봐야 그거는 부진정 소급 적용이다. 부진정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따라서 처분 시에 신법 적용하는 게 맞죠. 반대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수리하고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면 그때는 다시 예외적으로 구법, 신청시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허가의 유효기한이 지나서 기간 연장을 신청을 하였다면 다 연결돼 있네. 여기서 연결된 거예요. 갱신 기간이었는데 근데 만료 전에 연장 신청 안 해서 효력이 상실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게 연결되어 있네요. 기한의 도래로 원래 갱신 기간이었는데 근데 그게 끝날 때까지 연장 신청 안 해서 실효. 근데 종전 허가의 유효기한이 지나서 그 갱신 기간 다 지났고 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어. 아무리 갱신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신청은 종전의 허가의 유효기한 연장의 갱신의 문제냐 이거죠. 연장 기준의 행정처분을 구한 것이다. 갱신을 신청한 거다. 아니다. 이건 갱신을 신청한 게 아니라 이미 기간이 끝났으면 뭐를 신청한 거라고 했어요? 신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더 이상의 약속은 없다. 이거죠. 더 이상의 약속은 없다. 이거는 신규 허가 신청으로 취급한다. 8번. 다음의 행정행위의 하자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한 계산의 착오, 계산의 착오만으로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당연히 영향이 없어요. 처분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한테 세금을 이만큼 부과하는데 이렇게 돼서 당신의 과세 표준이 이렇게 됐었고 거기다 이렇게 얼마를 곱하니까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갖고 뭐 5 곱하기 8 곱하기 2여서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5, 8은 40에 80이요? 8원이 나왔습니다.
80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8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막 겁나 신뢰해버려? 우와, 나한테 8원밖에 안 나왔다. 그럼 8원은 끝나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 분명히 제시했잖아. 제시했는데 계산착오잖아, 계산착오. 그럼 가갖고 아이고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그럼 뭐 상대방이 신뢰를 깨는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영향 없습니다. 당연히 계산착오에 대한 정정, 예, 오타 정정 그런 건 허용됩니다. 판례는 무효인 행정위가 취소의 제소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소의 형식으로 소재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건 아니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데 80점을 맞았을 때 넌 새끼야 왜 80점을 맞았어? 불합격!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야.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불합격이지. 그치? 그런 거야. 취소는 처분이 위반만 하면 돼요. 위반만 하면 되는데 근데 무효까지 됐단 말이야. 80점 맞아왔단 말이죠. 그럼 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이라는 게 따로 마련이 돼 있다고요. 그렇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이라는 게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소의 형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특정 법령이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도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에 해당할 뿐 무효가 아니다. 우선 여기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해의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당해의 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그리고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그 위헌 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이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소급표가 적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소급표 적용이 인정된다. 소급표를 인정을 하고 소급표 적용 인정된다. 그러면 근거법령이 제거됐으니까 법률요보 원칙 위반, 법률요보 위반이 걸리게 되면 내용의 하자, 내용상 하자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위법한 처분이죠. 처분 위법이 인정이 됐는데 여기까지 보냈으면 그 다음에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되겠죠. 위법성의 정도 어디서 온 거냐 이거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문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위법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럼 거기를 보게 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결코 명백할 수가 없다. 외견상 일견 중대 명백성설. 그러면 중대는 하지만 내용상 하자니까 명백은 안 해서 취소사유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만 무효는 안 된다. 그렇죠? 무효 사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는 법원이 판결로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죠.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이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할 때 하나의 법률 효과를 완성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개의 행정작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하나의 행정작용.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거는 전통적 하자 승계론의 입장이죠. 우리 판례의 주류적 입장. 판례는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철거 명령 말고 대집행 절차 서로 간에는 되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는 되죠. 이렇게 봐봐. 이게 적법 건축물이야. 적법 건물입니다. 그런데 철거 명령이 나온 거야. 철거 명령이 나왔어.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뭐해져? 위법해지지. 이렇게 해서 위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안 했어. 취소사유라고 치세요. 취소사유라고. 그래서 계고, 확정,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대집행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 이거야. 뭐하고 뭐지? 철거명령이 계고, 철거명령하고 계고, 선행처분, 후행처분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거 하자 승계가 된다고 하게 되면 계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요. 이거의 위법을 다투는 건데 여기서 무슨 주장을 하는 거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건물은 적법이었다. 적법한 건물이었다. 이걸 주장할 수 있냐 이거야. 개고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건물의 적법성을 불법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냐? CR도 안 맥힌다. CR도 안 맥힌다. 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선행처분 얘는요 의무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목적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개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처분이 부적법이라는 표현 적법하지 않습니다. 위법이라고 말해야 돼요. 위법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 대집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집행이라고 하게 되면 얘 말하는 겁니다. 대집행 실행. 그러니까 얘가 위법이면 이렇게 해서 얘를 위법으로 만드냐 개고를 위법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게 아니라 후행처분의 하자가 선행처분에 승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난 그때는 제대로 했는데 지금 내가 좀 실수 좀 했다고 해서 옛날에도 난 잘못한 걸로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승계는 원래 승계라는 건 없는 거고요. 승계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승계도 앞에 있는 게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뒤쪽에 있는 게 앞으로 넘어오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전제로 했다.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 사유가 면직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위해제 처분을 하자. 직위해제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면직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직권면직 이렇게 처분을 하면 여기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네 이럴 수도 있고 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얘는 징계 사유가 있어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얘는 형사 기소가 되어 있다.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직위해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은 다 전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직위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직권면직은 왜 하는 거냐면 얘는 직무수행 능력이 이렇게 된 거예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게 인정돼 버린 겁니다. 그게 얘랑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얘하고 밑에 거면 안 되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하는 얘기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이 연타로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60일간 뭘 하냐면 대기명령을 준단 말이에요. 대기명령을 주고 대기명령 기간 동안에 겁나게 교육도 시키고 얼르고 달래고 해봅니다. 해봤는데 애가 상태가 메롱인 거야. 교육관한테 메롱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미친 건가? 그래서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연타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는 인정이 되고 직위만 일정 기간 동안에 해면시키는 거라면 얘 같은 경우엔 아예 지위를 박탈시키는 것으로서 서로의 법적 효과는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는 하자승계가 안 되고요. 라스트 행정법상의 확약이라는 것은 확실한 약속.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자기구속적인 의사표시. 발령 불발령. 확약은 뭘로 간다고 한들 효과는 수익적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침익적 처분을 안 하거나 발령 불발령 어쨌든 얘는 수익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친구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대한 규정이 있다 아니고요. 신입생 처지에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도 없고 확약도 없고 행정계획도 없고 다 없습니다. 5개만 있습니다. 엄연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확약에 불과 행정처분을 볼 수 없다라고 했으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우선순위 결정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불과해서 받을 수 있죠. 불과해서 확약은 처분이 아니고요. 예비결정,
예비결정은 예비결정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사전결정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죠. 사전결정, 단계적 행정결정으로서 가행정행위 부분 허가와 함께 사전결정 이렇게 세 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단순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사전결정, 가행정행위, 부분허가 이 친구들은 다 처분이잖아요. 독립한 행정행위입니다. 근데 확약은 우리 판례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결정, 사전결정 이런 거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확약이라는 거는 약속한 행위와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은 완전히 다른 거고,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 이거 왜 낸 거냐면 확약까지를 포함해서 단계적 행정결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일부. 그러면 단계적 행정결정이 4개가 되는 거야. 사전결정, 가행정의 부분어가 확약 이렇게 되는 건데 확약은 보통 빼요. 보통 뺍니다.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다솔은 본처분 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서 명문의 규정에 없더라도 확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본처분 권한 포함설입니다. 본처분 권한 포함설.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죠. 내가 그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건데 뭐 내 맘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처분권을 갖고 있으면 확약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